해치라는 것은 우선 여러분 도구 단추는 홈 탭 안에 드로우 패널 안에 가시면 여기 해치라는 도구 단추가 있습니다. 자, 커맨드 라인에서는 그냥 H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해치라고 다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자, 화면상에 보이듯이 해치에 들어가시면 해치는 무늬를 넣어주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해치와 그라데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해치에서는 무늬. 자, 타입에 가시면 Predefined, User Defined, Custom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패턴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 패턴들, 무늬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보면 앵글과 스케일이라는 것은 각도와 축척을 이용해서 그림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바운더리라는 부분은 경계선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해치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파일을 보시고요. 예를 들면 평면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평면도 안에 발코니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무늬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런 게 전부 다 해치를 이용해서 해준 겁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이런 사선들도 전부 다 해치를 이용해서 해준 거고요. 자, 이런 발코니 부분도 해치를 이용해서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치를 이용해서 무늬를 넣어주시면 좀 더 뭐 재질이라든가 이런 표시까지도 해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화면에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놓고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단축키로는 H고요. 저는 뭐 H가 더 편하기 때문에 입력하는데 도구 단추를 굳이 사용해 줘야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드로우 안에 해치라고 있습니다. 자, H만 입력하시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해치와 그라데이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치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어떤 무늬를 넣을 건지 그 무늬를 먼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타입에 보시면 Predefined와 User Defined와 Custom 세 가지가 있는데요. Predefined라는 것은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무늬들 중에 고르시는 거고, 자, User Defined라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직접 만들어 쓰는 건데요. 이렇게 선을 가지고 조절해서 쓰는 겁니다. 커스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외부에 내가 패턴을 다운받았다라고 하실 때 쓰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다뤄봐야 할 부분은 Predefined 부분이고요. 패턴에 가시면 여기 안에 이름을 지금 보셔도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옆에 아이콘 버튼을 누르셔서 어떤 무늬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해볼까요? 여기는 얘 한번 넣어볼게요. 얘 한번 얘를 넣어서 OK 하겠습니다. 무늬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우선은 이 무늬를 어디에다 넣을 건지 경계를 지정하셔야 되죠. 근데 경계선 지정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팩 포인트와 셀렉트 오브젝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해치에서는 대부분이 픽 포인트를 많이 씁니다.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것은 객체를 선택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얘를 선택을 해주고 나면 자, 원에다 넣을 건지 사각형에다 넣을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원과 사각형이 겹쳐진 이 부분에만 넣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이 셀렉트 오브젝트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객체를 선택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팩 포인트를 이용해서 내가 이 안에다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선을 경계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경계선이 새로 잡혀주고요. 하지만 만약 어느 부분이 이렇게 뚫려져 있다라고 하면 경계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모서리가 정확하게 다 맞물려져 있어야 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미리 보기 있죠. 프리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나는 만약에 다시 그 다이얼로그 창, 대화 상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밑에 보이시죠? 리턴, 되돌아가겠다. 다이얼로그, 자, 대화 상자로 무엇을 누르면 ESC 키를 누르면 자, ESC 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대화 상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조절할 부분은 그림의 간격이 너무 좁다거나 너무 크다거나 할 때 스케일로 조절하는 거죠. 스케일이라는 것은 축척, 비율이기 때문에 2를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확대해요. 예를 들어 내가 2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2배만큼 무늬가 커지는 겁니다. 프리뷰 버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요. 2배만큼 더 커지는 거고요. 다시 ESC 누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5배 그러면 5배만큼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를 기준해서 1보다 작으면이니까 만약에 0.5라고 하게 되면 아까 처음 상태에서 반이니까요. 너무 작아서 새카맣게 보이네요. 맞나요? 자, 여러분 스케일은요. 항상 보기 적당하게끔 여러분이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맞으면 그냥 엔터 치셔도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죠. 이 무늬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 물론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분해는 할 수 있지만 굳이 분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다시 해체에 가셔서 자,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뭐다? 자, 패턴에 가서 먼저 무늬를 선택해 준다. 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에는 픽포인트를 이용해서 내가 넣고자 하는 부분의 경계를 잡아준다. 자, 클릭을 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엔터도 있고 프리뷰도 있다. 자, 미리 보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패턴들마다 이 무늬들마다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1이었다. 1인 경우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무늬가 너무 커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10분의 1로 줄여서 0.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0.1. 그리고 미리 보기 하시면 이제는 조금 보이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그림들마다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스케일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0.07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OK 버튼 누르시는 겁니다. 자, 스케일을 제대로 맞추셔야지만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우선은 무늬를 골라라. 자, 나는 이번에 박스라는 무늬를 골랐습니다. 픽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아주 까맣게 나왔죠. 그 이유는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줘야 한다? 스케일을 더 키워야 한다. 우선은 기본 값인 1로 먼저 두세요. 1로 두시고 나서 너무 크다 또는 너무 작다 라고 했을 때 조절하시는 거예요. 얘는 한 0.8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늬가 조절이 되었고요. 여기에 각도도 줘볼게요. 45도. 그러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무늬가 회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맞으면 그때 OK 버튼 누르시면 무늬가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옆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요 무늬를 똑같이 여기다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속성을 그대로. 물론 똑같은 무늬를 찾아서 작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똑같이 복제하려면 아무래도 몇 번은 수정을 해봐야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체에 가시면 속성 복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Innerly Properties라고 해서 여기 붓그림 보이시죠? 이게 바로 속성을 그대로 복사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해치를 선택합니다. 얘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얘에 대한 이름과 스케일과 앵글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에다 넣겠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값에 똑같은 스케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대로 복사가 되었죠? 다시 해볼게요. 자, 우선은 해치에 가셔서 Innerly Properties 가시고요. 원하는 해치를 선택하신 후에 나는 여기와 여기다 넣겠다. 자, 바로 그냥 엔터 칠게요. 그러면 오케이.
해서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속성을 그대로 복사해주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요, 객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을 때는 나는 이 가장 외곽에만 무늬를 넣고자 하는데, 해치에 가서 픽포인트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적인 영역이 다 잡힙니다. 그 이유는 걸쳐진 경우가 아니라 완전히 속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찍었던 이 사각형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외곽에서부터 무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죠. 순서대로. 자, 이것은요.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밑에 헬프 옆에 보면 조그만 요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요. 자, 옵션 창이 뜨는데 지금 현재 경계 스타일 자체가 노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정했던 점에서부터 무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지정한 위치만 넣겠다 그러면 아우터 스타일로 바꿔주시고요.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외곽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그노어를 체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보기 할게요. 완전히 무시한 채로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계 스타일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자, 노멀로 해놓을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나는 이게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내가 지금 무늬를 넣고자 하는 것은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 사이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와 얘는 경계선이 지정이 안 되면 되죠. 자, 경계선을 풀어주는 방법이 여기 있는 리무브입니다. 자, 경계를 해제하는 거죠. 선택해서 자, 나는 이 선과 이 선 사이만 되면 되는 거니까 점선은 얘와 얘면 돼요. 얘와 얘는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경계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또는 이 틀 안에다가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텍스트. 자, 해서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워야 할 것 같죠? 자,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가구를 다 예를 들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는 여기에다 나머지 부분에다가 해치를 넣을 거예요. 비교를 해드릴 건데 해치에 가셔서 글씨를 쓴 후에다가 그 다음에 픽포인트를 이용해서 얘를 체크하게 되면요. 미리 보기 해볼게요. 글자를 피해서 무늬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해치는 글자며 뭐며 다 입력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자, 나는 예를 들어 이게 가구다라고 치면요. 여기다 무늬를 넣겠죠.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스케일은 좀 키울게요. 자, 밑에 보면 어시스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항상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 요번에 똑같은 건데 자, 똑같이 픽 포인트로 여기다 지정했는데 미리 보기 하면 똑같죠? 그런데 요번에는 어시스티브를 체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얘나 똑같아 보여요. 전부 다. 그쵸? 하지만 얘네 두 개는 어시스티브가 체크가 되어 있었고 얘는 안 돼 있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정을 하실 때요. 만약에 글자가 너무 커요. 그러면 컨트롤 1번 프로퍼티스에 가셔서 글자 크기를 제가 5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씨가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나머지 영역이 자동 해치가 채워집니다. 또는 내가 무브를 이용해서 이 글씨를 움직이게 되면요. 해치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치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 요 원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해치가 다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해치를 지우고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수정을 할 때마다 해치를 지우고 다시 편집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해치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어시스티브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지 괜히 푸시지 말라라는 거. 아셨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